안녕하세요. 물개 김수원입니다. 24년 21주차 매매 내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재미를 위한 영상이며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개인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매수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양시장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요. 지난주에도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양시장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요. 우선 코스피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정고점이라는 고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꽤나 많이 후퇴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뒷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아주 살짝 들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주봉입니다. 코스닥은 3주 연속으로 하락세입니다. 코스피와는 달리 완전히 묻혀있는 모습인데요. 2차전지 반도체들의 종목 흐름이 안 좋은 게 영향인 듯 싶습니다. 그나마 바이오가 조금씩 힘을 내주는 모양새이지만 그 역시 연속성이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가 열리는 만큼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개 종목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고사이언스입니다. 태고사이언스 17번째 분석 영상이 5월 23일 아침 장중에 올려놓았는데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은 태고사이언스 17번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5월 23일 태고사이언스를 추매했습니다. 태고사이언스 17번째 영상을 업로드한 이유인데요. 이번 주에 2번 매수한 게 되겠지요. 앞서 큰 음봉이 나온 만큼 살짝쿵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기에 만일 앞선 음봉이 털어내기 위한 거라면 이 음봉이 털어내기 위한 거라면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3월 21일 여기죠. 그리고 4월 12일 그리고 5월 17일 5월 21일 이렇게 4번 매도했는데요. 매도했던 물량 대비 15% 정도의 물량을 회복해 놓은 상태고요. 17,000원 언저리에서 한 번 더 매수할지 두고 볼 예정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특이한 걸로는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인 순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뭐 태고사이언스를 굉장히 좋아서 매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매주체 기타 법인 외인 계정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저는 이 태고사이언스에서 보는 점이 이전 영상하고 동일하게 17,000원 그리고 여기에 13,300원을 지지라인 위로는 여기 25,000원의 저항 라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음은 SK 바이오팜입니다. 5월 13일 날 이제 기본 물량을 매수했는데 망했죠. 뭐 보조 지표들도 확 망가졌는데요. 본디 올해 흑자 전환을 염두에 두고 베팅한 거이긴 하지만 매우 속이 상합니다. 회사에서는 긍정적인 기사들을 꽤나 내보내는데 그에 비해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걸 보면 뭔가 안 좋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닌지 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보조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준다면 추가로 물탈 생각도 있지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지난주에 매매 종목들 리뷰입니다. 이번에는 꽤나 많은 종목들을 매매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2 나노를 손절하고 뷰노를 매수했습니다. 네, 마이크로2 나노는 이쯤에 사가지고 여기에서 꽤 잘 먹었는데요.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손절하고 이제 더 이상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뷰노를 매수했는데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의료 AI 분야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만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도 지지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익QNC. 원익QNC는 다른 계좌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그냥 차트 흐름이 좋지 않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5월 20일 날 매도를 했고요. 예, 이날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좀 많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막 했습니다. 사고 팔고 단타를 좀 치고 있다가 지금은 그냥 보유 중입니다. 5월 21일 이날 양봉 돌파 시도를 딱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좀 가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유의 방향으로 생각했고요. 현재까지는 기분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만큼 계속 보유해 볼 예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주를 하나 매수하고 싶어서 기존에 보던 사진 시스템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D&D 파마텍. 얘 같은 경우에는 이날 조금 샀다가 이날 팔았어요. 이날 왜 팔았냐면은 좀 지지부진하고 좀 가져야 되는데 가는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매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 스톡 옵션 행사하면서 이날 장 끝나고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빠지는데 뭐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동안 봐두었던 마녀공장을 이제 좀 거래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꾸준히 계속 사고팔고 단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저와 호흡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단타를 치는데요. 큰 수익을 벌기보다는 짧게 끊어치고 있으며 아직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닭볶음면 회사 S&D 이것도 그냥 단타 치면서 놀았고요. 불닭볶음면이 요즘 핫하죠. 주가가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솔브레인.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날 단타를 좀 쳤어요. 예, 돌파 매매를 좀 전고점 돌파하는 매매를 좀 시도하길래 저도 이제 했었는데 이제 신고가를 가는 상황이니까 했는데 쭉 빠졌습니다. 그냥 조금 먹고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흐름이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매수해볼까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거래했던 종목은 QRT. 예, QRT 같은 경우에는 물타고 있는데요. 그냥 속절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반등의 힘을 못 보여주는데 이날 매수했던 이유가 그냥 제가 나름대로 보는 관점에서 좀 좋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매수를 좀 했는데 더 이상 뭐 좋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현재 계속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했던 거는 알테오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손절하고 일부의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일부 익절하고 돈 다 모아가지고 예수금이랑 다 해서 몰빵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빠질 듯 빠질 듯 안 빠져요. 여기서 아직은 힘이 살아있는 모습이고 지금 전고점이 있는 데서 저항을 받은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매수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떠서 시작하면 아주 해피할 것 같은데 제 뜻대로 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우스를 매수했는데요. 이날 사서 팔았다가 다시 샀어요. 매도했던 이유는 이제 5월 21일 여기 보면 이제 시가가 19,210원인데 이게 좀 깨지는 분위기여가지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미국에서부터 그 전날 장이 안 좋아서 그랬었나? 그래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빠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추가로 더 살만하다 싶어가지고 매수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고요. 다음으로는 한전 KPS. 얘 같은 경우에는 우진엔텍을 보면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원전주 관련해서 우진엔텍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매수했는데 신통치 않습니다. 장기로 보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가가 워낙에 변동폭이 작다 보니까 별로 재미는 없네요. 원전이 어쨌든 재개가 되는데 그중에 몇 기를 재개를 시킬지 모르겠어요. 이제 에너지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텐데 여기서 좋은 흐름이 나오면 한전 KPS는 계속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서술했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해 본 기억이 5번도 안 됩니다. 보유자분이 적어서인데요. 이번에 리뷰하는 이유는
이제 바닥권에 근접했다고 느껴서입니다. 바로 이 뉴스, 이 뉴스가 뜨면서 뭐 이제 주가가 갑자기 빠졌는데 지금이 5월 말이거든요. 5월 26일인데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로이터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사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는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DS 부문장 교체 뉴스인데요.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단장으로 교체했다는 기사인데 이게 5월 21일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서도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장이 바뀌었겠죠. 본인이 사임을 했건 뭐 했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충분히 삼성의 HBM이 통과하지 못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 주가는 희한하게 안 빠졌거든요. 5월 21일 보시면은 안 빠졌어요. 크게 안 빠졌고 오히려 기대감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그럼 앞서 봤던 기사처럼 로이터의 뉴스가 별로 새로울 게 없는데 주가는 이를 반영하듯 아주 많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저기 4월 달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5월 말에 나왔어요. 이미 시장에서 알만한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갭 하락을 시작을 해가지고 음봉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삼성전자에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낸드 가격 인상. 이로 인한 실적 개선은 점차 시장에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기대할 만하죠. 물론 뭐 TLC, QLC 이슈가 좀 있어요. 앞으로는 뭐 QLC로 갈 거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유리하다 뭐 그런 건데 일단 이거는 뭐 그때 가봐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고요. 뭐 하이닉스에서 TLC, QLC 쪽을 계속 뽑아내면은 TLC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뭐 전성비나 가격도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DDR5 매출 증대.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에서 밀리는 삼성전자이지만 두 회사가 HBM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D램의 쇼티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HBM 엔비디아 승인. 이제까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밀린 이유는 HBM3E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지요. 하지만 반대로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실적 개선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기대했던 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삼성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엑시노스 2500. 하반기 삼성의 자체 개발 AP 엑시노스 2500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앞서 엑시노스 2400에서 꽤나 좋은 호평을 받았어요. 뭐 스냅드래곤만큼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의 부활을 그렇게 기대하게 되었는데요. 하반기에 나오는 엑시노스 2500은 3나노 GAA 기술로 개발될 것입니다. Get All Around요. 삼성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다면 이 삼성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부분이니까 파운드리 기술력을 그러니까 추가적인 다른 이렇게 큰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파운드리 수주도 기대해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악재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항상 121선과 241선 사이가 매수의 적기였는데요. 이러한 장기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물개 김수원이었습니다.